머리카락의 미세 구조를 알아야 돼요. 자, 머리카락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막내 어디 갔어? 자, 요게 피질. 자, 요게 큐티클. 그리고 한국인 모발에서 모수질은 이제 잊어버리세요. 파마에 염색에 미치는 영향이 아무것도 없고 모발이 얇아지면서 모수질은 아예 자연스럽게 퇴화가 됐대요. 자, 여기 이제 큐티클. 자, 큐티클은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투명한 색깔이에요. 그리고 동양인은 4개에서 8겹이래요. 기와장 같이 겹쳐져 있는데 신기하게 큐티클 하나하나 잘 떨어져 나오지는 않아요. 자, 4겹이 8겹. 그리고 최외곽층 큐티클이 에피 큐티클. 가운데가 엑소 큐티클. 외우든지 말든지 알아서요. 그리고 모피질하고 인접이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무슨 큐티클? 엔도 큐티클. 엔도. 자, 그리고 큐티클하고 큐티클 사이 본드 역할하는 물질이 무엇? CMC. 세포간 지질. 자, 그 다음에 머리카락을 당기면 쫙 늘어나죠? 늘어나는 이유가 모피질 안쪽에 있는 폴리펩타이드라는 게 있어요. 18개 아미노산이 용수철 같이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거. 그래서 머리카락을 당기면 쭉 당겨놨다 타고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 이유가 이런 폴리펩타이드, 바로 이 PPT가 이렇게 생겨 있어서. 그리고 PPT하고 PPT를 감싸주는 간축물질 있죠? 간축물질. 자, 그래서 PPT하고 간축물질하고는 50대 50의 비율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이 간축물질 안에 색소가 있는 거죠. 자, 이 색소는 페오멜라닌이 있고 유멜라닌이 있고, 그런데 이제 페오멜라닌만 갖고 있는 사람이 없고 유멜라닌만 갖고 있는 사람이 없고, 페오멜라닌이 많은지 유멜라닌이 많은지에 따라서 약간 짙은 갈색 내지는 검정색, 그 다음에 약간 황색에 띌 뿐이라는 거죠. 근데 한국인의 모발이 밝아지고 있어요? 어두워지고 있어요? 밝아지고 있어요. 이 색소의 변화가 분명히 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국인 모발이 얇아지면서 제일 먼저 퇴화가 된 건 수질이 퇴화가 돼가고 있고, 그 다음에 큐티클이 얇아지니까 가는 연모가 파마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 연모가 당기면 많이 늘어나죠. 물이 잘 안 마르죠. 뭔가 이 폴리펩타이드 PPT 자체가 굉장히 견고해졌다는 거죠. 모발이 얇아져 있을 뿐이지 손상 모발을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파마 약을 바르면 제일 먼저 정제수 파마 약에 배합이 된 물이 큐티클하고 큐티클 사이 CMC 층을 타고 엔도 큐티클이 자기 부피만큼 수분을 흡수를 해버려요. 그죠? 그러면 수분을 흡수하면 모발이 부풀겠죠? 부풀면 큐티클이 좀 더 열리겠잖아요. 그 사이에 알칼리가 침투해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제일 먼저 파마약을 바르면 정제수가 큐티클하고 큐티클 사이 CMC 층을 타고 엔도 큐티클이 자기 부피만큼 수분을 흡수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모발이 약간 부풀나겠죠? 그 사이에 이제 알칼리가 침투해서 음연을 발생하는 거죠. 음연을 발생을 시켜서 모발 전체로 확 부풀려 버리는 거죠. 그 사이에 환원제가 침투해서 SSK를 절단시켜주는 거죠. 결국은 물이 모발 전체를 부풀리고 알칼리가 음연을 발생시켜서 모발 전체를 부풀리고, 왜? 환원제, 치오, 시스테인, 시스테아민이 침투할 수 있는 길을 물이 알칼리가 열어준 겁니다. 이게 일반 펌약이든 열펌약이든 약이 하는 역할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펌제 도포하기 전에 반드시 샴푸해라. 근데 샴푸하라 그랬더니 미용사들은 여기서 또 그럼 산성 샴푸가 좋죠? 그래요. 이 샴푸가 제일 좋다고 그랬어요. 어떤 샴푸? 그죠? 근데 웃긴 건 샴푸의 본질은 뭐죠? 때를 떼는 거잖아요. 때를 떼내고 나면 매끄러워져요? 거칠어져요? 그런데도 매끄러워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럼 샴푸에서 매끄러워지는 건 뭘까? 계면활성제 아니에요. 음이온 계면활성제. 그러니까 뭔가 지금 좋은 샴푸에 대한 기준이 달라졌다니까요. 찌든 때에 있는데 거기에 산성 샴푸 쓰는 사람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고, 또 굉장히 탈색해서 모발이 힘이 없는데 거기다 또 MSP 쓰는 사람이 또 나쁜 사람이죠.
그럼 가장 좋은 샴푸는 모발에 맞는. 근데 우리는 산성 샴푸는 좋은 샴푸, 알칼리 샴푸. 그러니까 아예 요즘 알칼리, 특히 알칼리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 음이온 계면활성제가 들어가 있는. 음이온 계면활성제의 시초가 뭐라 그랬죠? 잿물. 맞죠? 잿물. 근데 이 잿물이 서양에서 들어왔어. 그러니까 뭐라고요? 양잿물. 이거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양잿물이 때가 많이 예전에 우리가 샴푸를 하다 보면 유난히 눈이 따가운 샴푸들 있죠. 그 뭐예요? 때는 잘 가거든요. 이게 많이 들어있었던 거죠. 근데 이게 피부 자극하고 눈이 따가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잿물이 바로 대표적인 음이온 계면활성제. 양이온 계면활성제 가장 많이 배합되는 게 바로 린스. 그러면 애기들은 때도 잘 가고 피부 자극도 줄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이온성. 바로 팜유. 화장품에서 화장품에 많이 들어오는 팜유나 야자에서 추출한 그 계면활성제를 쓰는 거죠. 음이온 계면활성제인지 양이온 계면활성제인지 비이온성 계면활성제인지 그게 더 중요한 게 우리는 그걸 알려는 게 아니고 산성 샴푸가 좋아요, 알칼리 샴푸가 좋아요. 그건 아무 의미 없어요. 산성하고 알칼리는. 그 뭔 놈의 샴푸를 써갖고 모발 자기한 알칼리가 제거된다고 생각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샴푸의 기본은 뭐다? 때를 제거하는 거다. 그러니까 첫 번째 샴푸하는 목적은 뭐냐? 펌제가 침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다. 그런데 여기다 또 전처리를 해버리네. 미쳐 내가 아주. 크림 타입에. 샴푸는 뭐 하나 있어? 그리고 가격까지 더 받아 추가요. 그리고 또 전처리하고 파마 안 나왔으니까 이제 이 약 썼더니 파마 안 나왔다고 5만 일이 나왔다. 또 이렇게 얘기해. 약이나 기계가 거짓말 하나? 사람이 거짓말하지. 내가 시킨 대로 했을 뿐인데 왜 약 나빠? 나한테 걸려봐 그냥. 자, 여기 이제 약이 들어갈 수 있는 길. 물이 제일 먼저 엔도큐티클, 그 다음에 알칼리가 음이온을 발생시키고 모발연질을 부풀리고 그 다음에 환원제가 침투할 수 있는 길. 그러니까 어디? 바로 PPT하고 PPT를 연결시켜놓은 모발 간축물질에 있는 SSK를 절단시켜주려고. 결국은 파마가 힘든 이유가 파마약에 배합된 알칼리로 환원제로 큐티클을 정돈을 시키고 모피질 안쪽 간축물질에 있는 SSK를 절단하려고 파마약을 바른단 말이에요. 일반 펌약이 됐든 열펌약이 됐든. 근데 이 SSK약이 절단된 게 보여요? 안 보여. 근데 예전에 연화 테스트 방법은 당겨서 많이들 하고 꺾어서 꺾이는 거. 당연하죠. 어마무시하게 건강했던 모발이 늘어나고 지금 그렇게 보는 건 100% 과해나요. 모발 다 작살내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저는 약을 바르면서 모발이 더 단단해지는 걸 보여줬는데도 또 연화를 못 보겠다고 난리를 치면서 건강한 연화를 볼 수 있는 방법 가르쳐달래요. 이걸 하니까? 그럼 연화 테스트는 어떻게 봐요? 이걸 하니까? 보여? 못 피질한 저기? 이래서 파마가 힘든 거. 그래서 감을 잡아야 되는 거죠. 제일 무서운 거. 근데 우리들은 예측이 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과연화가 발생이 되면 과연화를 발생시킨 물질이 알칼리인지 환원제인지 모발에 누적이 된 어떤 물질인지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되지 그걸 방지를 시켜주는데 과연화가 생기면 부분적으로 생기면 제일 먼저 하는 일 무서워. 시술 갈 생각이 지배적이죠. 근데 건강한 쪽 그런 쪽은 전혀 나갑니다. 그러니까 일부분 과연화가 된 걸 갖고 연화가 잘 될 때 그래놓고 나한테 컬이 왜 안 나오네. 전 연화 안 됐어요. 잘 됐다니까요. 근데 왜 컬이 안 나와? 연화 안 됐으니까요. 어떤 연화? 속연화. 자, 요거 정도는 알려니까 파마 약으로 거친 큐티클을 정돈 모피질 안쪽. 그러니까 과연화는 이 폴리페타이드 구조를 이걸 무너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PPT하고 PPT를 주세하고 주세를 연결시켜주는 측세 결합을 연결시켜주는 세 가지 결합. 수소 결합, 이온 결합, SS 결합. 특히 이 SS 결합을 절단시켜주려고. 제일 힘든 게 그래서 파마예요. 이게 C컬 거는데 SS 결합이 100개가 절단이 됐다면 S컬은 50개를 더 절단해봐요. 그 연화를 더 본다는 개념은 뭐냐는 거예요. 그죠? 이게 지금 이런 내용부터 정돈이 돼야 되고 그러면 또 이제 약을 파는 아저씨들은 그래요. 또 우리 약은 좋아서 하루 종일 발라놔도 과연화가 없습니다. 이런 건강 모발에 발라놓는 걸
그러니까 파마가 힘든 이유가 파마약하고 모발이 가지고 있는 잔류물질하고 더해졌을 때, 그러면 아무리 무알칼리 펌제가 과연 나갔을까요? 100% 과연 나갔습니다. 맞죠? 잔류물질까지. 이 아이하고 파마약의 모발에 두대있는 잔류물질하고 더해졌을 때, 그때 이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반응이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 봐야 염색밖에 더 있어요. 염색, 브라질리안 트리트먼트, 헤나, 오징어 먹물 정도? 맞죠? 그 정도? 그래서 다음 주는 이제 경화를 집중적으로 가지고. 자, 여기까지 내용을 이제 약이 어떻게 침투하는지, 우리가 약을 왜 바르는지. 그래서 요 큐티클을 망가뜨리면 안 돼요. 요 큐티클.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모발이 성이에요. 이 단단한 큐티클이 망가지면 모발 전체가 다 망가뜨리는 거죠. 그런데 이 큐티클을 완전히 변형을 시키는 사람 파마가 있죠. 그리고 일명 뽑는다라고 얘기하죠. 폭이 아니고 뽁이지. 파마 뽑는다. 심지어는 중화하는 시간까지도 할매들이 다 결정하는 거죠. 뭐죠? 할매펌. 거기다가 이 열펌, 염색 한번 하고 나면 모발 다 끊어나가는 거죠. 절대로 요 큐티클은 마지막 성이에요. 큐티클은 그래서 제가 가는 염을 당기면 큐티클이 열리잖아요. 그리고 강제로 밀어 넣었던 거예요. 먹어. 빨리 먹어. 자꾸 안 먹으려고 합니다. 많이 바르면 자세해집니다. 딱 필요한 양만큼. 그걸 고객은 정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딱 당기면서 그래서 나 있는 방향 결대로서 잡아주면, 그러니까 옛날에 판넬 스트레이트 할 때 봐요. 하다 보면 처음에 딱 꼬리를 뒤쪽으로 밀었을 때 으드득 하다가 두 번, 세 번 하면서 매끄러워지는 느낌이 손에 느낌이 와야 된다니까요. 왜? 큐티클 정돈이 됐어. 그래서 머리가 나 있는 방향이 중요한 거죠. 질문.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파마약 공부를 안 했어. 솔직히. 그리고 파마약을 왜 바르는지 가장 그 기본을 몰랐어. 대충 알죠? 파마약을 판매하시는 재료사 사장님들도 이런 얘기 잘 모르셔갖고 잘 모르는 게 아니고 몰라요. 네. 그래서 제가 사람 잘 만나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팔자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힘든, 우리 미용업계 시장에서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오강렬 빼고? 재료사. 한순간에 지금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재료상 직원들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이 됐잖아요. 재료상 직원을 통해서 정보 몇 명이나 얻으셨나요? 요즘은 완전히 여기 보면 누가 죽고 누가 태어났는지, 누가 100일인지 다 나와. 누가 한 달을 얼마를 벌었는지까지. 야, 요즘 젊은 후배들은요, 아주 자랑을, 이게 이제 요즘 장사 잘하는 방법이잖아요. 여기에 다 있잖아요. 모든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포지션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준비하지 못하는 재료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저는 여기 대놓고 얘기하지만 저 오강렬 대표가 이런 교육을 11기수째 하고 있다는 건요, 대한민국에 거의 1% 안에 드는 사람, 이게 절대로 쉬운 일 아니에요. 이 정도의 인원을 모으는 게 이게 뭐 돈 때문에 모았겠습니까? 교육비 제가 홀랑 다 가져가는데. 맞죠? 그리고 맨날 뭘 사다 갖다 받쳐놓지. 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불경기 때 탄탄하게 바쁘게 가는 거예요. 이걸 준비하지 못했던 회사에서는요,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걸 앞으로 더 해야 되는지. 그런데 저분은 것은 어떻게 더 진행을 할까를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큰 차이죠. 마지못해 하는 거하고. 그러니까 현장에서 미용실 딱 방문했을 때 그 분위기 자체 확 달라지는 거죠. 누가 오는지에 따라. 아, 쟤 안 왔으면 좋겠는데. 아무 쓸자리도 없고. 괜히 코로나나 옮기지 않을까? 얼른 가서 마스크 써버리고. 실제 그렇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오면, 어째 그렇게 반가워? 코 타는 것도 잊어버리고 말하고 있네. 맞잖아요. 그런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약이 침투할 수 있는 길. 형수 기다려. 만난 사람 기다려야지. 10분만 기다려요. 15분만. 자, 이게 이제 완전히 이제 연화에 대한 개념을 잡아보죠. 그러면 머리카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알아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파마약의 수소결합, 이온결합, SS결합이 일시적으로 절단이 된 게 연화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소결합이, 이온결합이, SS결합이 이 아이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머리카락이 만들어진 것만 갖고
지금까지 그 신개인을 하고 있었는데 반대로 저는 머리카락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모르면 앞으로 염색도 파마도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크리닉은 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탈모는 더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다 우리가 미용사가 뭐 머리카락을 만지고 만져서 먹고 살잖아요. 그럼 최소한 머리카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우리는 복 받았다니까요. 우리 막내 지가 영원히 막내일 것 같이 이제 너도 늙는다. 그리고 모든 신체는 20대 중반에 퇴화가 시작하잖아요. 근데 머리카락은 죽을 때까지 자란다. 신기하잖아요. 우리 신체 중에서 이 유일하게 털만 손톱, 발톱, 머리카락만 뿔은 없으니까 그죠? 죽을 때까지 자란다니까요. 그래서 귀신머리가 서양 귀신이든 동양 귀신이든 귀신 빡빡머리 대머리 하나도 없더라고. 다 길더라고. 짧은 머리 귀신 보셨나요? 그리고 머리카락은 죽어도 자란다. 이게 미용사들이 복 받은 거예요. 그러면 머리카락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물질이 바로